할인아 자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여기 왜 있어? 오늘 본거입 열면 할인이 너도 엄마처럼 사라질 거야. 13살 서아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깊은 밤 화장실에 가려던 하리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다. 거실 벽난로 앞에 새엄마 윤세라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낡은 앨범 친엄마 한지아의 것이었다. 세라는 앨범을 펼쳐 한 장씩 사진을 뜯어냈다. 찢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랐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불 속에 던졌다. 활활. 엄마의 얼굴이 오그라들며 검게 타들어갔다. 할인이 아기였을 때 엄마 품에 안겨 웃던 사진, 아빠와 엄마의 결혼 사진, 모두 재가 되어 흩어졌다. 세라는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서류였다. 한지아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들이 하나씩, 둘씩 불 속으로 사라졌다. 세라는 집게로 재를 휘저으며 타다 남은 조각까지 부숴버렸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차갑고 만족스러운 무언가를 끝냈다는 표정의 미소. 그때였다. 세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세라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할인 쪽으로 걸어왔다. 펌프스 굽이 대리석을 두드렸다. 또, 또, 또. 세라가 할인 앞에 멈춰섰다. 무릎을 살짝 굽혀 눈높이를 맞췄다. 여전히 미소를 띤 얼굴이었지만 눈동자는 차가웠다. 자고 있어야 할 시간이지, 할인아. 속삭임이었다.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칼날 같은 목소리. 할인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세라는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시 방으로 가. 아무것도 보지 않은 거야. 알았지?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방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파고든 할인은 온몸을 웅크렸다. 눈을 감았지만 불꽃이 보였다. 엄마 얼굴이 타들어가는 장면이 계속 재생됐다. 그날 밤 할인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아빠 서도윤이 물었다. 할인아, 우유 마실래?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입을 열지 않았다. 어제 잠 잘 잤어? 할인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이상하다는 듯 할인을 바라봤다. 평소 할인은 아침마다 제잘거리는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세라가 다가왔다. 아이가 피곤한가 봐요. 며칠 지켜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도윤은 그 말에 안도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할인은 우유를 마셨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어젯밤 본 것이 목을 잠갔다. 공포가 혀를 묶었다. 며칠 뒤 소아정신과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에는 눈물까지 맺혔다. 우리 할인이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대기실에 다른 엄마들이 위로했다. 계모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챙기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세요. 할인은 구석 의자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다. 세라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딸, 사랑, 책임, 헌신, 모두 아름다운 단어들이었다. 하지만 할인은 알고 있었다. 그 단어들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진료실 안. 의사는 세라를 돌아봤다. 선택적 함구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리적 충격으로 특정 상황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이에요. 세라는 안도한 듯 한숨을 쉬며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인아, 선생님이 도와주신대. 괜찮아질 거야. 병원을 나오는 길.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세라의 손에는 진단서가 들려 있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것을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함구증. 딱 좋네. 할인은 뒷좌석에서 그 말을 들었다. 저녁 식탁에 도윤이 앉아 있었다.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고 있었다. 세라는 도윤의 앞에 차를 내려놓았다. 여보, 차 드세요. 오늘도 피곤하셨죠? 도윤은 차를 받아 마셨다. 허브향이 났다. 할인은 그 찻잔을 바라봤다. 세라가 매일 저녁 아빠에게 주는 차.
아빠는 그걸 마신 뒤 항상 일찍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멍한 얼굴로 일어났다. 요즘 잠이 너무 많이 오네. 도윤이 하품을 하며 중얼거렸다. 도윤은 곧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다. 10분도 안 돼 깊은 잠에 빠졌다. 세라는 할인을 돌아봤다. 할인아, 방으로 가. 목소리가 변했다. 아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세라가 할인의 어깨를 잡았다. 들어봐, 할인아. 세라는 무릎을 굽혀 할인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말을 안 하는 건 잘한 거야. 계속 그렇게 해. 알았지? 세라는 할인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아빠한테 이상한 짓 하지 마. 괜한 그림 그리지 말고 괜한 행동하지 마. 내가 뭘 해도 아무도 안 믿어. 넌 지금 아픈 아이니까. 세라는 할인을 밀어 방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 딸칵. 밖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할인은 문고리를 잡았다. 돌리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잠긴 것이다. 할인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크레파스를 꺼내 종이를 펼쳤다. 주황색 불꽃을 그렸다. 검은재. 웃고 있는 여자. 그림 아래에 또박또박 썼다. 엄마 없어졌어요. 그림을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SNS에 사진을 올렸다. 할인과 손을 잡고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 해시태그 우리 딸, 해시태그 힘내자, 해시태그 엄마가 응원해. 댓글이 달렸다. 정말 대단하세요. 계모인데도 저렇게 챙기시다니. 세라는 댓글들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화면 너머 사람들은 그녀를 헌신적인 계모로 봤다. 하지만 그 화면 속 사진에서 할인의 눈빛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날 밤, 할인은 방문 틈새로 복도를 내다봤다. 세라가 폰을 들고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다. 아이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어차피 말도 못하잖아. 그리고 낮게 웃었다. 할인은 숨을 죽였다. 세라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아빠가 아니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어둠 속에서 할인은 생각했다. 저 사람은 누구랑 통화한 거지? 나는 계속 이렇게 있어야 할까? 아니면 지켜봐야 할까? 그날 이후 서아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2년이 흘렀다. 15살이 된 서아리는 언어치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 소리 낼 수 있지? 해봐, 할인아. 언어치료사가 부드럽게 격려했다. 선생님 손에는 발음 카드가 들려 있었다. 할인은 입술을 살짝 벌렸다. 목구멍에서 소리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낼 수 있었다.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입을 다물었다. 선생님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거짓말이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었다. 할인은 이미 1년 전부터 혼자 있을 때 소리를 낼 수 있었다. 방에서 아무도 없을 때 작게 중얼거려 봤다. 엄마, 아빠, 세라. 목소리가 나왔다. 떨리지 않고 막히지 않고 또렷하게.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입을 열지 않았다. 왜냐하면 할인은 깨달았다. 침묵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해야 할 아이로만 봤다. 세라조차 할인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다. 병원 선생님들은 불쌍한 아이라고 했고 학교 선생님들은 특별히 배려해야 할 학생이라고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할인 앞에서 방심했다.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세라는 운전하며 전화를 받았다. 블루투스로 연결된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렸다. 다음 주 후원 행사 준비됐어? 남자 목소리였다. 할인은 뒷좌석에서 귀를 기울였다. 응. 명단 정리 끝났어. 이번엔 문제 없을 거야. 재단 이사들은? 지아 이름으로 된 거라 아무도 의심 안 해. 다들 고인의 뜻을 이어간다고 감동하더라.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세라의 웃음이었다. 태식아, 너무 티내지는 마. 아직 시간 필요해. 태식? 하리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강태식? 세라가 자주 통화하는 사람. 후원 행사, 재단,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했다. 세라는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하리나,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 일 좀 봐야 해.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향했다. 하지만 방문을 닫지 않고 살짝 열어뒀다. 세라는 서재로 들어갔다. 문을 열어둔 채 하리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다. 2년 전 세라가 자신을 발견했던 그 자리.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하린이 선택한 것이었다. 서재 안에서 세라가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서류 넘기는 소리. 그리고 중얼거림. 이번 달 후원금 집행내요. 여기서 15%면 적당하겠네. 세라는 파일을 꺼내 책상에 펼쳤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딱, 딱, 딱. 숫자가 올라갔다. 한지아 재단 명의로 들어온 거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지. 혼잣말이었다. 하지만 하린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엄마 이름, 재단, 후원금. 세라는 엄마가 만든 재단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하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하린은 방문을 조용히 열고 복도로 나왔다. 맨발로 소리 없이. 목표는 서재였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세라는 하린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하린은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달빛이 창문으로 희미하게 들어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첫 번째 서랍. 펜, 클립, 메모지. 두 번째 서랍. 영수증 뭉치, 명함들. 세 번째 서랍. 하린의 손이 멈췄다.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한지아 재단 설립 서류라고 적힌 라벨. 하린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파일을 열었다.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재단 정관, 이사 명단, 설립 취지서. 그리고 그 사이에 찢어진 종이 한 장. 하린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달빛 아래 글씨를 읽었다. 재단 운영권은 서아린에게. 나머지는 찢어져 없었다. 하지만 서아린이라는 이름은 선명했다. 엄마가 자신에게 재단을 물려주려 했던 것이다. 하린의 손이 떨렸다. 세라는 이것을 찢어버렸다. 그리고 불태웠다. 하지만 이 조각 하나는 남았다. 하린은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주머니에 넣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서재를 나왔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2년 전 만든 상자. 그 안에는 지금껏 모은 것들이 들어 있었다. 불에 타다 남은 사진 조각. 엄마 이름이 적힌 서류 파편. 세라가 아빠에게 주는 차봉지 하나. 그리고 오늘 찢어진 재단 서류 조각이 추가됐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 목소리가 나왔다. 작지만 또렷하게. 며칠 뒤 세라는 갑자기 말했다. 하린아, 오늘 나랑 나들이 가자. 하린은 이상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관을 나서자 낯선 차가 서 있었다. 그리고 운전석에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말 못하는 애 맞죠? 남자의 목소리였다. 각진 턱, 짧은 머리, 무표정한 눈. 응. 2년 넘게 한마디도 안 해. 세라가 조수석에서 대답했다. 편하네. 들어도 말 못하고 말해도 아무도 안 믿을 테니까. 세라는 작게 웃으며 안전벨트를 맸다.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 없잖아. 출발해.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리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귀를 세웠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30분쯤 지나자 앞좌석에서 대화가 시작됐다. 이번 후원 행사 때 명단 바꿔치기 하면 되겠어? 남자 강태식의 목소리였다. 그래. 감사는 형식적이니까.
서류만 그럴듯하면 아무도 안 봐. 그럼 이번 달 후원금 중에서 얼마 빼낼 거야? 30% 정도? 지난달보다 좀 더. 어차피 한지아 명의로 들어온 거라 내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사들은 다들 고인의 뜻을 받든다면서 나한테 맡겨. 바보들. 세라가 비웃었다. 태식도 함께 웃었다. 하리는 뒷좌석에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후원금, 명단 조작, 엄마 이름을 이용한 횡령, 퍼즐의 윤곽이 더 선명해졌다. 차는 공사장 근처로 들어섰다. 건물 꼴조만 올라간 황량한 풍경. 여기서 되겠어? 태식이 물었다. 응. 사람 없으니까 좋아. 차가 멈췄다. 세라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하리나, 차에서 기다려. 엄마 일 보고 올게.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하리는 뒷좌석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다. 태식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세라가 그것을 받아들며 확인했다. 10분 뒤 두 사람이 차로 돌아왔다. 세라는 조수석에 앉으며 가방에 봉투를 넣었다. 하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봤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 후원금 집행 내역 -2차. 돌아오는 길 하리는 발밑을 내려다봤다. 뭔가 작은 종이가 떨어져 있었다. 하리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것을 집었다. 영수증이었다. 카페 마이너스 아메리카노 2잔 그리고 맨 아래에 작게 인쇄된 차량 번호 12가 3456. 하리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앞좌석 계기판을 슬쩍 봤다. 작은 렌즈가 보였다. 블랙박스. 태식은 블랙박스를 켜둔 채 운전하고 있었다. 저기 녹화되고 있어. 집에 도착했다. 하리는 방으로 들어가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다. 작은 종이 한 장. 하지만 그 안에는 정보가 담겨 있었다. 날짜, 시간, 장소, 차량 번호. 책상 서랍에서 상자를 꺼냈다. 영수증을 그 안에 넣었다. 엄마 사진 조각, 재단 서류 파편, 차봉지, 그리고 이제 영수증. 증거가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다. 공책을 펼쳤다. 또박또박 적었다. 강태식 -차 번호 12가 3456 블랙박스 있음 세라와 통화 자주 함 후원금 가치 빼돌림. 그날 밤 하리는 일기장에 적었다. 세라폰. 확인 필요. 글씨는 서툴렀지만 의지는 단단했다. 15살 소녀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라고 있었다. 그의 가을이 왔다. 세라가 제안했다. 가족여행 가자. 할인이 기분 전환이 필요해. 아빠 도윤은 소파에 기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회사 일이 밀려서 다음에 가면 안 될까? 목소리가 나른했다. 요즘 도윤은 늘 그랬다.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 괜찮아요. 그럼 제가 할인이랑 다녀올게요. 1박 2일 정도만. 도윤은 미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오후 세라는 할인의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하지만 주차장에 선 차를 보는 순간 할인의 몸이 굳었다. 운전석에 강태식이 앉아 있었다. 탔어? 세라는 대답 대신 뒷문을 열어 할인을 태웠다. 출발하자. 차는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주황빛 노을이 창밖으로 흘러갔다. 앞좌석에서는 대화가 거의 없었다. 가끔 세라가 태식에게 방향을 지시하는 정도. 다음 휴게소에서 쉬었다 가자. 알았어. 1시간쯤 지났을까? 차는 한적한 휴게소로 들어섰다. 밤 11시.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었다. 멀리 화물차 몇 대만 보였다. 세라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하리나, 화장실 다녀와야지.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라는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다. 하린의 손을 잡고 휴게소 건물 쪽으로 걸었다. 화장실 저기야. 다녀오면 차에서 기다릴게. 세라는 화장실 입구를 가리키고 하린을 놓아줬다. 하린은 화장실로 들어갔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하리는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창백하고 작고 겁에 질린 얼굴. 하지만 눈만은 살아있었다. 뭔가 이상해. 하리는 물을 마시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화장실을 나왔다. 주차장? 하리는 차가 있던 자리로 걸어갔다. 그런데 차가 없었다. 빈 주차 공간만 남아 있었다. 하리는 멈춰섰다. 주변을 둘러봤다. 주차장 끝까지. 하지만 세라의 차는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리는 휴게소 건물 쪽으로 뛰어갔다. 입구, 편의점, 식당 구역. 모두 한산했다. 세라는 없었다. 태식도 없었다. 하리는 다시 주차장으로 나왔다. 차가 있던 자리를 확인했다. 바닥에 타이어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들은 떠났다. 하린을 두고 공포가 밀려왔다. 차갑고 짓누르는 숨막히는 공포. 하린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주저앉고 싶었다. 울고 싶었다. 하지만 하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아니야. 울면 안 돼. 엄마가 불타던 날도 울지 않았다. 세라에게 갇혔을 때도 울지 않았다. 지금도 울면 안 된다. 하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증거를 남겨야 해. 세라는 이것을 사고로 꾸밀 것이다. 아이가 화장실 가더니 사라졌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하리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 하리는 주변을 살폈다. CCTV. 휴게소 건물 입구에 하나, 주차장 중앙에 하나. 하지만 자신이 서 있는 이곳은 CCTV 사각지대였다. 세라가 일부러 이 자리를 선택한 것이다. 하리는 재빨리 움직였다. 주머니를 뒤졌다. 이름표가 달린 손수건이 있었다. 서아린이라고 순호하진. 그리고 또 하나. 며칠 전 세라의 가방에서 흘러나온 명함 조각. 하린이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뒀던 것. 윤세라 마이너스 한지아 재단 이사. 하리는 휴게소 벤치 쪽으로 갔다. 어두운 구석. CCTV가 닿지 않지만 나중에 누군가 청소하면서 발견할 만한 곳. 벤치 밑. 하리는 바닥에 엎드려 손을 뻗었다. 손수건과 명함 조각을 꺼내 투명 테이프로 붙였다. 명함이 위로 가게, 이름표가 보이게. 그리고 벤치 다리 안쪽 깊숙한 곳에 붙였다. 이걸 찾으면 알 거야. 내가 버려진 거라는 걸. 하리는 다시 일어났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휴게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새벽 1시. 휴게소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편의점 직원 1명, 청소하는 아주머니 1명. 하리는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았다.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애가 혼자 왜 여기 있어?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직원은 다가와 물었다. 부모님은 어디 갔어?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말 안 해? 미아야?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은 휴대폰을 꺼냈다. 잠깐만 기다려봐. 경찰 아저씨 부를게. 새벽 2시. 경찰차가 도착했다. 젊은 경찰관 2명이 내렸다. 이 시간에 아이가 혼자? 편의점 직원이 설명했다. 1시쯤에 발견했어요. 말을 안 해서 누군지 모르겠고요. 경찰관이 하린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이름이 뭐야?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하린은 입을 열지 않았다. 이름표도 없네. 어떻게 연락하지? 그때 다른 경찰관이 말했다. CCTV 확인해보죠. 누구랑 왔는지 나올 거예요. 30분 뒤 경찰관들이 돌아왔다. CCTV에 여자랑 같이 온 게 찍혔어요. 근데 차 번호판이. 경찰관이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12가 3456. 검색해보니 강태식 명이네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지? 일단 아동보호 신고하고 보호자 찾아야죠. 차 번호로 추적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이패스 기록 확인해보죠. 하리는 경찰관들의 대화를 들으며 작게 숨을 내쉬었다. 블랙박스, 하이패스, 차 번호.
증거는 남아있다. 새벽 4시, 경찰은 도윤에게 연락했다. 도윤은 급히 휴게소로 달려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할인아. 도윤은 할인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할인은 아빠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관이 물었다. 따님이 말을 안 하시는데 혹시 장애가 있으신가요? 선택적 함구 중이에요. 심리적 충격으로 말을 못해요. 보호자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아, 아내가 할인이랑 여행 간다고 했는데 그때 또 다른 차가 휴게소로 들어섰다. 세라였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급히 달려왔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다. 할인아, 할인아. 세라는 할인을 안으려 했지만 경찰관이 가로막았다. 보호자이신가요? 네. 저 아이 엄마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가 휴게소에 혼자 있었습니다. 세라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차에서 잠깐 잤는데 깨어보니 할인이가 없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주변 다 찾아봤는데 완벽한 연기였다. 눈물, 떨리는 목소리, 패닉에 빠진 엄마. 경찰관들은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다. 차에서 주무셨다고요? 네. 운전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할인이도 자는 줄 알았어요. 제 잘못이에요. 도윤이 세라를 안았다. 괜찮아. 할인이 찾았잖아. 괜찮아. 할인은 그 장면을 지켜봤다. 세라의 눈물, 아빠의 위로, 경찰의 동정, 모두 세라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다. 하지만 할인은 알았다. 증거는 남았다는 것을. CCTV에 세라와 태식이 함께 있던 장면, 차 번호, 하이패스 기록, 그리고 벤치 밑에 숨겨둔 이름표와 명함. 경찰관이 말했다. 일단 귀가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사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조사요? 세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CCTV 기록상 운전자가 남성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운전하신 게 맞나요? 아, 그건 지인이 운전해줬어요. 제가 피곤해서 그분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라는 잠시 말을 잃었다. 경찰관이 이름을 물었다. 강태식이요. 연락처 주시겠습니까? 세라는 떨리는 손으로 폰을 꺼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도윤이 운전했다. 세라는 조수석에, 할인은 뒷좌석에 앉았다. 도윤이 물었다. 강태식이 누구야? 처음 듣는 이름인데. 재단 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운전 부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같이 갔어? 제가 운전이 힘들어서. 도윤은 더 묻지 않았다. 너무 피곤했다. 할인은 뒷좌석에서 세라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세라의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계획이 틀어졌다. 할인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증거를 남겼다. 일주일 뒤 담당 형사가 도윤에게 전화했다. 하이패스 기록 확인했는데요.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요? 부인께서 차에서 주무셨다고 하셨는데 기록상 휴게소 진입 후 15분 만에 빠져나가셨더라고요. 그리고 30분 뒤에 다시 들어오셨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인분과 강태식 씨 같이 출석 요청드려야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윤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밤 세라는 서재에서 태식과 통화했다. 경찰이 하이패스 기록 확인했대. 뭐? 블랙박스는? 아직 안 봤을 거야. 근데 만약. 세라는 통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복도 끝, 할인의 방문 틈새로 빛이 새어나왔다. 세라는 그 빛을 노려봤다. 이 아이 때문에. 하지만 이미 늦었다. 퍼즐은 맞춰지기 시작했다. 지아씨 따님이구나. 휴게소 사건 이후 일주일. 경찰은 할인을 아동보호 차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게 했다. 병원 복도에서 한 남자가 할인의 차트를 보다가 멈췄다. 서할인. 한지아 씨 따님 맞죠? 세라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희 아이를 어떻게 아세요? 남자는 세라를 보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오진호입니다. 한지아 씨의 주치의였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굳었다. 미세하게 하지만 할인은 놓치지 않았다. 진호는 할인에게 시선을 돌렸다. 많이 컸네. 마지막으로 봤을 때 10살이었는데. 할인은 진호를 올려다봤다. 희미하게 기억났다. 엄마 병실. 하얀 가운을 입은 이 사람. 진호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지아 씨가 많이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구나. 세라가 끼어들었다. 검진 시간이 다 됐네요. 할인아, 가자. 세라는 할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아 씨에 대해서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세라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녀는 할인을 이끌고 진료실로 향했다. 하지만 할인은 뒤돌아봤다. 진호가 서 있었다. 그는 할인과 눈이 마주치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다. 작은 메모지. 도와줄 수 있어. 믿어도 돼. 검진이 끝나고 세라는 화장실에 간다며 할인을 복도 의자에 앉혀뒀다. 움직이지 말고 여기 있어. 세라가 사라지자 진호가 나타났다. 그는 할인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나는 내 엄마 친구였어. 할인은 진호를 바라봤다. 진호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한지아가 웃고 있는 사진. 옆에는 진호가 서 있었다. 엄마가 아프셨을 때 내가 돌봐드렸어. 그리고 진호는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중요한 자료를 따로 보관해뒀다고. 할인의 눈이 커졌다. USB 하나를 내게 맡기셨어. 재단 관련 서류, 부동산 문서, 유언장 초안. 다 들어있어. 할인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 진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USB 안에 든 파일들이 암호화돼 있어. 지아 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려던 순간 돌아가셨거든. 진호는 할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하지만 우리 함께 찾을 수 있어. 내가 모은 것과 내가 가진 것을 합치면. 그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할인의 손에 쥐어줬다. 이거 가지고 있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사용해. 증거를 모으는 거야. 할인은 녹음기를 바라봤다. 작고 검은색이고 버튼 하나만 있었다. 나는 지아 씨의 친구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내가 안전하기를 바라. 그리고 내 엄마가 남긴 것들을 지키고 싶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복도 끝에서 세라가 나타났다. 진호는 재빨리 명함을 할인의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났다. 건강 잘 챙기길 바라. 집에 돌아온 할인은 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작동법은 간단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녹음 시작. 할인은 테스트해봤다. 버튼을 눌렀다. 작은 빨간 불이 켜졌다. 테스트. 할인은 작게 중얼거렸다. 자신의 목소리를 확인했다. 떨리지만 또렷했다. 3일 뒤, 밤 10시. 할인은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지켰다. 세라가 서재에서 전화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할인은 녹음기를 켜고 조용히 복도로 나갔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할인은 문틈 옆벽에 붙어 숨을 죽였다. 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시가 경찰 조사 어떻게 됐어? 블랙박스? 지웠어? 아직? 미쳤어? 빨리 지워야지. 하이패스 기록은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실수로 아이를 놓쳤다는 증거는 없잖아. 아니, 애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말도 못하는데 뭘 증언해? 할인은 녹음기를 꽉 쥐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다음 달 이사 취임식까지만 조용히 넘어가면 돼. 그때까지만. 그러면 재단 운영권 완전히 내 거야. 지아 이름으로 된 모든 게 내 통제하에 들어가. 할인이? 그 애는 그때 되면 필요 없어질 거야. 할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필요 없어질 거야. 그 말의 의미를 할인은 알았다.
세라는 자신을 제거할 생각이었다. 취임식 이후에 다음 날 하리는 학교에서 돌아온 뒤 세라가 외출한 틈을 타 거실 전화기를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진호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진호의 목소리였다. 하리는 숨을 고르고 작게 말했다. 오진호 선생님. 전화기 너머로 놀란 기색이 느껴졌다. 하린이니? 네. 말할 수 있구나. 남들 앞에서는 안 해요. 그게 더 안전해요. 진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었니? 하리는 녹음기 이야기를 했다. 세라의 통화 내용을, 취임식 이후의 계획을. 진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알았어. 우리 만나자. 증거를 정리해야 해. 어떻게요? 내가 다니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기다릴게. 세라가 모르게 올 수 있겠니? 하리는 잠시 생각했다. 학교 끝나고 치료실 가는 날이 있어요. 그때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좋아. 그럼 이번 주 수요일 오후 3시 학교 앞 카페. 알겠지? 네. 하리나. 진호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잘 버텨줘서 고마워. 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수요일 오후 3시. 하리는 언어치료실로 가는 중간에 카페로 방향을 틀었다. 진호가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진호는 노트북을 꺼냈다. 내가 가진 거 보여줄 수 있어? 하리는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의 것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다. 사진 조각, 서류 파편, 영수증, 녹음기. 진호는 하나하나 사진을 찍고 메모했다. 이거면 시작할 수 있어. 그는 USB를 꺼냈다. 이건 내 엄마가 남긴 거야. 하지만 비밀번호가 필요해. 무엇일까요? 지아 씨가 너와 관련된 거라고 했어. 내 생일? 이름? 하리는 생각했다. 제 생일은 527이에요. 진호는 입력했다. 틀렸다. 이름의 영문 철자는? 시도했지만 역시 틀렸다. 하리는 기억을 더듬었다. 엄마가 자주 했던 말. 하리나,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건 뭐게? 하린이요. 맞아. 그리고 행복이요. 하리는 중얼거렸다. 행복. 해피. 진호의 손이 멈췄다. 해피 HARIN. 시도해볼까? 입력했다. USB 폴더가 열렸다. 둘은 서로를 봤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재단 설립 문서, PDF 부동산 계약서 원본, PDF 유언장 초안, PDF 후원금 관리 내역, XLSX. 진호는 유언장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글자가 떠올랐다. 본인 한지아는 서아린에게 재단 운영권 및 전 재산을 상속하며. 하리는 화면을 응시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진호가 말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라와 강태식이 돈을 빼돌린 증거야. 내가 모은 녹음 파일, 영수증, 그리고 이 USB의 정식 후원금 내역을 비교하면. 그는 노트북을 두드렸다. 불일치가 드러날 거야. 횡령의 증거가. 진호가 하린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끝까지 가자. 내 엄마가 지키려던 것을 우리가 지키는 거야. 하리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다. 감사해요. 그날 밤 하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세라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치료 어땠어?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라는 하린을 훑어봤다. 의심하는 눈빛. 하지만 하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방으로 향했다. 다음 1년 반 동안 하린과 진호는 조심스럽게 만났다. 하린은 12건의 녹음 파일을 모았다. 세라와 태식의 통화, 후원금 횡령 계획, 하린을 제거하려는 음모. 모든 것이 기록됐다. 진호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음질을 개선했다. 그리고 차량 번호로 태식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후원금이 빠져나간 날짜와 태식이 특정 은행 지점을 방문한 날짜가 일치했다. 어느 날 진호가 말했다.
내 아빠 혈액 샘플을 비공식적으로 검사했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장기간 수면 유도제 복용 흔적. 그것도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강한 성분이야. 하리는 주먹을 쥐었다. 세라가 아빠한테 먹인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내 아빠가 늘 피곤하고 판단력이 흐려진 거야. 진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봐. 엄마가 남긴 USB의 정식 후원금 내역과 현재 공개된 후원금 집행 내역. 두 표를 나란히 놓았다. 숫자가 달랐다. 여기 봐. 2023년 4월 엄마 서류에는 5천만 원이 집행됐다고 나와 있어. 근데 현재 공개된 자료에는 3,500만 원이라고 돼 있지. 1,500만 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런 불일치가 총 17건. 빠져나간 돈을 합치면 약 2억 3천만 원. 하리는 숨을 삼켰다. 진호가 말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정적 한 방이야. 법적으로 그리고 여론적으로. 취임식이요. 하린이 말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세라의 재단 이사 취임식. 한 달 뒤. 거기엔 이사진, 언론, 후원자들이 모두 모여. 거기서 공개하는 거예요. 응. 내가 기자 한 명이랑 접촉했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취임식 당일 그 사람이 현장에 있을 거야. 그리고 증거를 모두 정리해서 이미 비공식적으로 경찰에 제출했어. 담당 형사가 조사 중이야. 진호는 하린의 손을 잡았다. 거의 다. 하지만 마지막 퍼즐이 하나 남았어. 너야, 하린아. 저요? 취임식 날 내가 직접 말해야 해. 단 한마디라도. 저요? 사람들이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그리고 내가 왜 침묵했는지를. 하리는 떨렸다. 진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무섭지? 하지만 넌 할 수 있어.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하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할게요. 취임식 전날 밤. 하리는 진호와 마지막 통화를 했다. 준비 다 됐어? 네. 무섭지? 조금. 진호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괜찮아. 나도 거기 있을 거야. 그리고 형사님도 기자님도 내 편이 많아. 하리나, 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내가 이렇게 강하게 자라줘서. 내일 봐. 그리고 내 목소리 세상에 들려줘. 하리는 거울 앞에 섰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자신을 바라봤다. 가방 속에는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다. 엄마 사진 조각, 서류 파편, 영수증, 녹음기, 그리고 USB 복사본. 모든 증거. 하리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오늘이야, 엄마.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심판의 날이 밝았다. 15살 소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한지아 여사의 뜻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세라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11월 15일 오후 2시. 호텔 그랜드 볼룸. 샹들리에가 빛나는 천장, 흰 천으로 덮인 테이블,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 200여 명. 무대 뒤편 스크린에는 한지아 재단 이사 취임식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세라는 화려한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서 있었다. 완벽한 미소, 완벽한 자세. 그녀의 옆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하린이 서 있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소외된 이들에게 빛을 주고자 하셨던 그 마음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하린을 바라봤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지아 여사의 딸 하린이도 함께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 지아 여사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합니다. 또 박수. 하린은 무대 위에서 객석을 바라봤다. 사람들의 얼굴, 감동한 표정, 모두 세라의 연기에 속고 있었다. 하지만 하린은 알았다. 객석 뒤편 구석 자리에 진호가 앉아 있다는 것을. 그 옆에 정장을 입은 형사 2명, 그리고 카메라를 든 기자 1명.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세라가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제 한지아 재단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세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순간 스크린이 깜빡였다. 세라는 고개를 들었다. 스크린에 뭔가 다른 것이 떠오르고 있었다. 한지아 재단 이사 취임식이라는 글자가 사라지고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다. 진실의 기록. 세라의 얼굴이 굳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차 안. 운전석의 강태식. 조수석의 윤세라. 뒷좌석의 작은 여자아이. 날짜 2023년 10월 7일 밤 11시 14분. 자막이 떠올랐다. 고속도로 휴게소 유기 사건 당일. 영상 속에서 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되겠어? 응. 사람 없으니까 좋아. 객석의 술렁임이 커졌다. 세라는 창백해졌다. 잠깐, 이건.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다. 차가 휴게소에 멈춰섰다. 세라가 할인을 데리고 내렸다. 화장실로 보냈다. 그리고 차로 돌아와 태식과 함께 출발하는 장면. 할인 없이 자막 아동 유기 시도. 객석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저게 뭐야? 아이를 버렸다고? 세라는 무대에서 비틀거렸다. 아니, 이건 오해예요. 실수였어요. 하지만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CCTV 영상. 휴게소 주차장. 타임스탬프 2329. 차가 빠져나가는 장면. 그리고 30분 뒤 다시 들어오는 장면. 자막 하이패스 기록 마이너스 휴게소 진입 2314. 퇴장 2329. 재진입이 15분 만에 나갔다가 30분 뒤에 다시 들어왔어요. 이게 실수인가요? 기자의 목소리가 객석에서 들렸다. 세라는 무대 끝으로 물러났다. 스크린이 또 바뀌었다. 이번엔 녹음 파일이었다. 음성 파형이 화면에 떠올랐다. 그리고 재생됐다. 세라의 목소리. 애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말도 못하는데 뭘 증언해? 객석이 얼어붙었다. 녹음이 계속됐다. 이번 달 후원금 중에서 얼마 빼낼 거야? 30% 정도? 지난달보다 좀 더. 할인이? 그 애는 그때 되면 필요 없어질 거야. 객석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후원금 횡령이잖아.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세라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엔 스프레드시트. 2개의 표가 나란히 놓였다. 왼쪽 한지아 재단 원본 후원금 내역 USB 기록. 오른쪽 현재 공개된 후원금 집행 내역. 빨간색으로 표시된 불일치 항목들. 총 17건. 총액 2억 3천만 원. 자막 횡령 추정액. 객석이 폭발했다. 2억이나. 재단 돈을 빼돌렸어.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다. 플래시가 난무했다. 세라는 무대 위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때 뒷문이 열렸다. 경찰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한 남자가 끌려왔다. 강태식이었다. 수갑이 채워진 상태. 형사가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왔다. 윤세라 씨, 강태식 씨. 아동복지법 위반, 사기, 횡령,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객석이 술렁였다. 세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형사가 계속했다. 이 모든 증거는 피해자 서할인 양이 3년간 수집한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할인에게 쏠렸다. 할인은 무대 중앙에 서 있었다. 작고 하얗고 침묵하던 아이. 형사가 말했다. 할인 양, 할 말이 있습니까? 고요. 연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200명의 시선, 수십 개의 카메라, 모두 할인에게 집중됐다. 세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할인을 올려다봤다. 할인아, 넌 말 못하잖아. 할인은 세라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다. 마이크 앞에 섰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저는 말을 못했던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또렷하고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 객석이 숨을 멈췄다. 할인이 계속했다. 살아남기 위해 참았던 거예요. 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할인은 객석을 향해 천천히 말했다. 13살 때 저는 이 사람이 우리 엄마의 유품을 불태우는 걸 봤어요. 사진도 서류도 다 태웠어요. 그날부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침묵이 저를 지켜준다는 걸. 이 사람은 제가 말을 못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 앞에서 모든 걸 했어요. 전화도 받고 서류도 보고 범죄도 계획하고. 할인은 세라를 바라봤다. 저는 3년간 모든 걸 기록했어요. 녹음하고 사진 찍고 숨기고 모았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뚜껑을 열었다. 안에 든 것들을 하나씩 들어 올렸다. 엄마 사진 조각, 재단 서류 파편, 영수증, 녹음기, 카메라들이 클로즈업했다. 그리고 엄마가 남겨주신 USB. 진실이 다 들어 있었어요. 객석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다. 할인은 마지막으로 세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 사람은 우리 엄마를 지웠어요. 엄마 이름을 이용해서 돈을 훔쳤어요. 아빠를 약으로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세라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할인아, 엄마는 엄마는 한지아예요. 당신이 아니에요. 할인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다. 당신은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경찰이 세라에게 다가갔다. 수갑을 꺼냈다. 세라는 바닥을 기며 울부짖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찰칵. 수갑이 채워졌다. 세라는 끌려나갔다. 태식과 함께 객석은 침묵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진호였다. 그 박수가 연회장에 퍼졌다. 1명, 2명, 10명, 100명.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할인을 향해. 무대 뒤편. 할인은 무대를 내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온몸이 떨렸다. 진호가 달려와 할인을 안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인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3년간 참았던 눈물, 무서웠던 밤들, 외로웠던 순간들, 견뎌야 했던 모든 것. 엄마. 진호는 할인의 등을 토닥였다. 지아 씨가 보고 계셔.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객석에서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무대로 올라왔다. 도윤이었다. 그는 멍한 얼굴로 할인에게 다가왔다. 할인아.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아빠가 아무것도 몰랐어. 도윤은 무릎을 꿇고 할인을 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인은 아빠 품에 안겨 울었다. 도윤도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한 달 뒤, 법원. 윤세라와 강태식은 나란히 피고석에 앉았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윤세라 아동학대, 유기, 사기, 횡령, 살인 미수 혐의. 징역 12년. 피고인 강태식, 공범 혐의. 징역 8년. 방청석에서 한숨이 터져나왔다. 세라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6개월 뒤, 봄. 할인은 오진호와 함께 병원 옥상 정원에 서 있었다. 꽃들이 피어 있었다. 노란 개나리, 분홍 벚꽃. 할인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가 보고 있을까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할인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다. 진호가 물었다. 이제 뭐 하고 싶어? 할인은 잠시 생각했다. 말 많이 하고 싶어요. 응? 3년 동안 안 했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예요. 진호는 웃었다. 그래. 마음껏 해. 1년 뒤. 재판정.
한지아 재단 운영권 관련 민사소송. 판사가 판결했다. 고인 한지아의 유언에 따라 재단 운영권은 서아린에게 상속되며 성년이 될 때까지 법정 후견인 오진호가 관리한다. 하리는 방청석에서 그 말을 들었다. 엄마가 지키려던 것. 이제 하린이 지켜갈 차례였다.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하린 양,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하린은 마이크 앞에 섰다.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엄마가 시작한 일을 제가 이어갈게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덧붙였다. 침묵했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줄게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하리는 환하게 웃었다. 에필로그. 저녁. 하리는 아빠와 함께 엄마 산소 앞에 섰다. 한지아. 하리는 꽃을 놓았다. 엄마, 해냈어요. 도윤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내 딸. 하리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침묵은 끝났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도 자란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본다.